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방위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FA-50이 전 세계 표준이 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중동 지역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FA-50이 다음 목표로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수주를 노리고 있지만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건데요. 최근 미 공군에서 FA-50의 경쟁자로 꼽히는 보잉의 훈련기를 경전투기로 개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던 한국 방산업계에 대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역습을 물리칠 대반전이 능력을 잇따라 공개하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FA-50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전투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기인 T-7A를 가칭 F-7으로 경전투기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에 빠진 건데요. 지난 8일 미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공군이 현재 시험 중인 보잉의 T-77A 레드호크 고등훈련기의 경공격 기모델인 F-7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전투기 회의에서 미 공군 관계자는 구형 F-16을 대체하기 위해 F-7이라고 불리는 T-7A 레드호크의 새로운 무장 변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업계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보 요청 RFI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이 RFI를 준비한다는 건 무기통합과 다른 추가적인 기술을 보유한 다른 계약업체들의 의견을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7A는 개방형 아키텍처와 디지털 설계로 만들어져 다른 업체의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만큼 성능이 진보적이진 않지만 4세대 전투기와 거의 같은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F-7을 도입할 경우 미 공군은 줄어드는 전투기 전력 유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보잉은 T-7A를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경공격기로 개조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용 중인 노드롭 그루만 F-5와 다소 도니어 알파제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 공군 관계자는 보잉과 경공격기 개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T-7의 미래에 대해선 논의했지만 T-7A를 사용한 차세대 훈련에 대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듯 해당 내용이 팩트라면 한국 방산업계에는 악재가 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훈련기 사업을 한국에게 맡기기 얼마나 싫었으면 이런 방안을 마련했겠는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 공군은 훈련기 사업뿐 아니라 F-7을 차기 전술기로 삼아 F-16을 대체하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F-16 대체 사업까지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 공군이 F-7을 도입한다면 미국식 공군 편성을 도입한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편성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표준이라는 게 사실 FA-50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이라 미군이 F-16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경전투기로 대체한다는 건 미국답지 않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FA-50은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로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최신 전투기에 버금갈 정도의 기능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FA-50은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이미 증명한 만큼 미국에서 꺼릴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미 공군 관계자의 발언은 방산 본고장으로 불리는 미국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미 한 차례 폭망한 보잉의 훈련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대단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다른 경쟁기종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방산업계에서는 보잉 때문에 애를 먹었던 미 공군이 이번에는 FA-50이라는 강력한 기종이 등장한 만큼 냉정한 평가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과 달리 미 공군이 또다시 보잉과 손잡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저렇게 보잉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며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연구기관은 KF-21의 사업을 오히려 방해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다는 의견을 낸 건 방사청이나 우리 공군이 아닌 바로 한국국방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주장대로 KF-21의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인다면 한 대당 가격이 1,300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라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사실상 수출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과거에도 대표적인 KF-X 반대기관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KF-21에 딴죽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제는 미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이 틈을 타서 KF-21을 저격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프랑스에서도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노리며 필사적으로 기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투기는 사실 뻥스펙으로 불리며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을 해킹해 만드는 만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로지 가격적인 이점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팔리고 있기에 최근 중국에서는 KF-21을 견제해 FC-31을 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F-35 기밀 유출 사건을 들어 FC-31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탑재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UAE 등 국가들에게 FC-31을 들이밀어 차선책으로 선택하게끔 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 겁니다. 프랑스 역시 KF-21의 경쟁 기종으로 라팔을 내세우며 4.5세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판매 실적이 전무했던 라팔이 지금은 인기 기종으로 떠오르며 F-35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팔의 모든 장비와 부품이 프랑스제라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에서도 자칭 러시아판 F-35로 불리는 수호이-57 전투기 제작에 돌입하면서 전투기 수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가 개발비 지원을 철회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수호이-57 시제기 제작이 최근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57을 2년 안에 수출용으로 만들어 KF-21의 대항마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조만간 시제기 제작을 위한 공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텔스 같지 않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57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의 의지만큼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때문에 우리도 KF-21 양산을 원래 계획대로 40대로 맞추고 경쟁력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역시나 한국은 한국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KF-21을 강력한 후보기종으로 선정하는 등 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습을 물리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알롱건언나롯 태국 공군참모총장은 현재 주력 전투기로 운영 중인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 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낙점하고 있는 기종은 4.5세대급 전투기로 KF-21을 비롯해 그리펜-NG, F-16V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웨덴이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며 태국 공군이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정작 태국에서는 과거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던 F-35도 아닌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한 KF-21을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태국은 카이가 개발한 T-50TH 12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크게 만족하며 한국 방산의 저력을 맛봤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NS2023에서 카이를 향한 태국 현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집중이 유독 돋보였었습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래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 방산업계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평가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카이의 T-50과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FA-50 경공격기는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 국가에서 총 68대가 수출되며 동남아 상공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전체 수출 규모만 3조 2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실제로 동남아에서 운용되고 있는 초음속 비행기 가운데 T-50 계열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도입 물량만 놓고 보면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렇듯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T-50의 높은 인기는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로 향하고 있는데요. FA-50과 KF-21 간 기종 전환의 용이성, 운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는 KF-21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는 미국,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아무리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4.5세대 전투기를 내세워 KF-21을 향해 방해 공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